예, 안녕하십니까. 휴일 아침입니다. 안철수와 오세훈의 후보 단일화를 보면서 많이 짜증도 나고 또 실망도 하시는 게 사실일 겁니다. 어제는 또 서로가 양보하겠다면서 안철수부터 시작을 했죠. 양보 릴레이, 양보 경쟁을 또 벌였습니다. 안철수가 먼저 양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섰는데 좀 오세훈이가 또 뭘 양보하겠다는 거냐, 좀 구체적인 디테일한 그 협상 문제에 있어서 그 다음엔 또 뭐 오세훈도 자신이 모든 걸 양보하겠다 서로 나서는 이렇게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보면서 좀 실망도 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이해를 하면서 좀 기대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 것이, 이게 워낙 뭐 절실한 문제라는 건 뭐 다 아시는 문제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양 진영에도 계속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뭐 초박빙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워낙 예민하게 지금 서로가 반응할 수 없는 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방해하는 수많은 야권 내부에서도 또 여권에서도 이 방해 공작, 방해 정보 뭐 수도 없이 지금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오세훈 무조건 단일화를 한다. 24일까지는 무조건 단일화를 한다. 이번에는 그 다음에 야권이 연대해서 선거를 치른다 하는 데는 조금 더 빈틈없이 흔들림 없이 지금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갖고 보셔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 어제 양보 경쟁을 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서로가 뭘 양보한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유선 전화를 넣느냐 마느냐, 이건 지금 김종인이가 고집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선 전화를 넣느냐 마느냐 이러는데 이제 다 양보한다고 했으니까 오늘 또 양측이 만나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식선에서 보면 됩니다. 무선 전화 100%가 상식입니다. 지금은 국민의힘도 그동안 다 무선 전화 100%로 조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선 전화를 꼭 고집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 궁색합니다. 그러니까 무선 전화 100%를 하고 그 다음 이거 적합도 조사와 경쟁력 조사를 반반해서 서로 합하면 된다. 그게 뭐 많은 지금 야권 지지자 국민들이 아마 그 정도 선에서 하면 적정하지 않느냐,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뭐 양측은 워낙 박빙이기 때문에 지금 뭐 조금이라도 양보를 하지 않겠다 이러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룰 경쟁을 하는 것은 후보들이지만 판정을 내리는 것은 유권자입니다. 유권자가 어떻게 판정을 내릴 것인가는 그 룰 경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제 후보 두 사람이 서로 양보 경쟁을 한 것도 유권자가 무서우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자신에게 조금 룰이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유권자가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 또 양측이 만나서 이제 구체적인 합의를 보기 위해서 협상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안철수 쪽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지금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고 싶고, 지금 오세훈 쪽에서는 지금 약간의 상승세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또 큰 뭐 정당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뒤에 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 서로 지금 계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뭐 월요일이 되면 또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누구에게 유리할 거냐 이런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25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공식적인. 그 선거운동 기간 전 24일은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유권자들 앞에 지금 등록도 각자 하지 않았습니까? 2번, 4번으로. 유권자들 앞에 각자 지금 나서는 그런 일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4일까지는 단일화를 무조건 하겠다. 이건 양측도 합의를 한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또 발표도 한 겁니다. 24일까지 지금 후보 단일화를 하면 지금 시간 이제 남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더 미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합의를 보고 내일과 모레 여론조사를 하고 월요일 오후에 단일화 발표를 하든 그 다음 23일 단일화 발표를 하든 하루라도 빨리 땡기는 것이 맞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유권자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양보하는 사람에게, 양보하는 후보에게
통 크게 양보하는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뭐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조그만한 이익 보겠다고 하다가 더 망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 지금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많은 실망감, 기대감을 생각을 한다면 그런 뭐 하루 이틀 시간을 늦추고 또 뭐 여론조사 방식을 어떻게 조금 유리하게 하느냐, 그런 문제로 이게 지금 승패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번 일은 오세훈과 안철수의 이런 밀고 당기기를 보면서 또 양보 경쟁을 보면서 많이 실망도 하셨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건진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사람 모두 유권자들의 무서움, 유권자들은 정말 무섭다. 자신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그 양보 릴레이, 양보 경쟁을 벌이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거 개인적으로 조금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크게 유권자들의 매를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걸 무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양보 그 경쟁도 벌이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 또 야권 연대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여겨졌던 김종인이가 이제 김종인이는 완전히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어제 겉으로는 지금 정진석 그 공관위원장이나 뭐 주호영 의원이나 겉으로는 부드럽게 이제 후보들에게 맡겨두고 제3자들 옆에 정당이나 모두가 뒤로 물러서는 게 맞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사석에서나 모두 지금 국민의힘, 뭐 국민의힘 바깥에 야권 모두가 김종인은 이제 안 되겠다. 김종인은 이제 자신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이선으로 물려야 한다. 노골적인 이야기가 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인도 급기야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으니까 어제 오세훈 후보가 이제 김종인이가 주장해왔던, 고집해왔던 그 유선조사, 유선전화조사는 포기를 하고 양보를 하고 100% 무선을 받아들이겠다니까 김종인도 후보 뜻대로 하라. 김종인도 이제 자기가 뭐 더 이상 고집할 수가 없다라는 상황을 인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 얻은 것이라면 얻은 겁니다. 지난 이틀 동안 막 급박했던 후보 단일화 협상을 놓고. 그래서 이제 김종인은 뒤로 빠진다. 김종인은 여기서 뒤로 빠지는 거에 나아가서 이번 선거를 치러낼 사람은 누가 되든 오세훈이 됐든 안철수가 됐든 한 사람은 후보가 되고 한 사람은 그 후보를 지원하는 선거를 모두 맡는 뭐 선거대책본부장이든 맡게 될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선거를 치르게 될 겁니다. 대표를 해서 야권 전체를. 거기에 뭐 김종인이 서야 될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권연대 전체의 이름으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야권연대에 소극적이거나 반대를 했던 사람들 다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이제 야권연대에 찬성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대표에는 안철수가 됐든 오세훈이 됐든 두 사람이 같이 손잡고 나서게 되는 모양새다. 이 선거판에서도 김종인이 할 역할은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야권연대 분위기로 선거를 치르면서 또 우리 야권 전체는 지금 기대해 볼 만한 것이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다. 윤석열 총장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은 굉장히 집에 있으면서 많은 국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이렇게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적정한 시점에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이, 서울 시민 60% 이상이 야권 후보를 지지한다. 그 다음에 서울 시민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국정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27%에 불과합니다. 지금 20%대로 떨어진 지는 지난해 말에도 20%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결과를 본다면 야권 후보 단일화만 한다면 큰 문제 없이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하나 또 특기할 만한 것이 윤석열 총장이 빠졌는데도, 윤석열 총장이 없는데도 지금 검찰의 중립,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들이 드러나고 있다, 나오고 있다, 이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쪽 저쪽 눈치를 볼 거라고 우리 모두 예상도 했고, 그 결과 드러난 것이 그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장이 이성윤을 왜 만납니까? 이성윤을 만난 사실을 또 그 첩보를 국민의힘에서 김도읍 의원은 부산 출신의 지금 삼선 의원인데
그동안 오랫동안 법사위 간사도 맡아왔고 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는 뭐 아주 정통하죠. 김도읍 의원이 그 첩보를 받아서 김진욱을 추궁한 결과 드러났죠. 이성윤을 황제 면담을 했다. 김진욱이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겁니다. 그래도 겉으로나 공정성을 보여주겠다고 노력해 오다가 그 이성윤을 면담한 거에서 결정적으로 덜미가 잡혔다. 저렇게 자꾸 견제를 해주게 되면 공수처 김진욱이도 아주 대놓고 문정권 쪽으로 행동하기는 힘들어진다. 그 점에서 수원지검에서는 또 이성윤에 대해서 4차 소환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박범계가 그 한명숙 전 총리가 그 뇌물수수를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형까지 살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놓고 또 뭐 검사가 그 당시에 조사했던 검사가 그 위증을 강요했다라는 부분을 수사를 하자라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조남관 지금 검찰총장 대행의 이번 그 대처가 아주 지혜로웠다. 그 박범계의 그 사실은 좀 부적절한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좋다, 수사 지휘권은 받겠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검 부장회의를 열겠다. 그 부장회의에 이제 고검장들도 모두 참여를 시켜라. 그래서 10대 2로 압도적으로 이거 재수사가 필요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렸습니다. 조남관 지금 권한대행, 조남관 권한대행은 지난해 말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있을 때에도 공개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냈죠. 이것은 법치를 허무는 정말 부적절한 행동이다. 또 지난번 검찰 인사를 두고도 기자들 앞에 섰죠. 이 검찰 인사는 부적절하다. 법무부가 검찰 인사안을 준비하는 것은. 조남관 대행이 사실은 뭐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와서 중용이 된 친문 검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전혀 아니다. 저는 조남관 권한 대행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윤석열 쪽이냐 그럼 야권 쪽이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김도읍 의원이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 이 상황에서 이성윤을 왜 만나느냐, 만났다면 조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추궁한 것도 그겁니다.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달라, 그런 요구들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지켜보시면 이제 오늘 안으로는 그 오세훈과 안철수의 그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는 그 룰 미팅 가닥은 잡히지 않을까 보입니다. 기간적으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로 한쪽은 빨리 하고 싶고 한쪽은 미루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래 봐야 하루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 앞에 그동 합의를 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를 하고 약간의 그 여러 가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지금부터는 아름다운 야권 단일 후보로 가면 된다.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유권자 단일화, 유권자 야권 단일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야권을 지지하는 많은 유권자들이 또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하는 부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당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즐거운 휴일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